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일본 부동산과 비슷한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근거는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의 구도나 행태를 거의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큰 거품과 폭락을 겪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 어느 정도 막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꺼지면 일본 부동산과 같은 폭락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일본 부동산과 우리나라 부동산이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근거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실 일본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된 이전의 폭등 상황을 보면 이 폭등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생각나시죠? 비트코인이 불과 400만 원에서 1년 동안에 2,700만 원까지 거의 30배 이상을 뛰었습니다. 일본 부동산이 폭등할 당시에 폭등의 정도가 6배, 7배 이 정도 수준까지 치솟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을 다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정도까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폭등할 때까지 그냥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등하고 나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거의 꼭대기에서 규제를 내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규제로 인해서 폭락을 합니다.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속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올라간 것이 떨어지는 폭도 큰 것입니다. 그 역할에 정부가 개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거의 방관으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는 데에 일조를 어느 정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이런 전례를 봤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투기 시장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그 열기로 인해서 얼마까지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폭등이 하려고 폰만 딱 잡으면 강한 규제를 막 때려 넣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기존에 했던 말과 뭔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규제를 해가지고 폭등을 막으려고 하는데 폭등은 벌어져요. 폭등은 벌어집니다. 이미 폭등했잖아요. 폭등은 벌어지는데 그 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이 규제의 효과가 있는 거죠. 폭등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폭등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폭등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폭등의 폭은 어느 정도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상승폭과 일본의 부동산의 상승폭은 엄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6년, 7년에도 그랬고 지금 상황에도 그렇고 폭등 상황은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하게 경제에 타격을 주고 악영향을 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락을 맞이하면 폭등의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폭도 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를 뛰어넘는 거의 6, 7배 이상 치어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질 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은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떨어질 때 고점 대비 한 30%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거는 뭐냐? 이미 올라갈 때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요인. 바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거든요. 전세제도.
전세는 사실 임대차 시장이긴 하지만 일종의 매매 시장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임대차 시장이에요. 매매가에 근접하는 목돈을 주고 임대차 시장을 들어가서 월세로 따로 내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락할 때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우리나라 전세는 하락할 때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락하기 전 상황을 보면 매매가는 크게 올라가고 폭등을 하니까 크게 올라가고 전세가는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많이 벌어지죠. 폭등 상황에서는. 그래서 떨어질 때 얘가 있는 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정 시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폭이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선에 적당하게 만나는 겁니다. 전세가를 딱 만나라는 게 아니고 일정 비율을 두고 여기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전세가 이제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좀 사도 되겠다,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인기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 더 떨어지죠. 그리고 진짜 턱 밑까지 쫓아온 전세가를 만나고 나중에 전세가에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 부동산과 우리나라 부동산이 확연한 차이점이 크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두지 않고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비슷하게 우리가 후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똑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정말 사람들의 역할이나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본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세가 밑에서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 여기서 좀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본 부동산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처음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세가도 같이 하락해요. 왜냐하면 그때 미분양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미분양에 의해서 전세가들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과정에서 전세의 공급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신규 물량들이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락하니까 신규 물량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은 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갭 투자들은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게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잖아요. 갭 투자는 무조건 집값이 올라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갭 투자자들이 월세 전환을 시도합니다. 월세 전환을 시도한다는 얘기는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다 이제 까먹었겠지만 2012년, 13년, 14년 이 정도에 무슨 뉴스가 주 뉴스였냐, 이슈였냐? 전세가 없어진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전세가 없어진다고 했었어요. 전세가 왜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전세였던 게 다 월세 전환을 시도했던 거죠. 집값이 하락하니까 갭 투자자들은 수익이 안 나니까 월세 전환을 해서라도 수익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들은 월세하고 전세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거의 100% 전세입니다. 거의 100% 전세예요. 왜냐? 전세가 임차인한테는 월등하게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기간에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왜냐? 자가였던 사람도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이 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월세였던 사람들도 전세 전환을 시도합니다. 월세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지, 일단은 전세 물건을 막 찾는 거예요.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는 도중에 전세가부터 먼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죠.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고, 이 전세가 임대차 상품으로서는 정말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전세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그냥 이 임대차 상품으로만 보면 이 전세라는 상품은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 좋은 상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더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얘가 집값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장 제도, 이걸 가지고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은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폭락에 대한 기대를 하시거나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